안녕하세요. 이제 3회차 CS 정규 스터디 3회차 녹화를 찍고 있습니다. 예,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찍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뭐 텐션이나 뭐 느낌이나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리고 녹화를 시작해 볼게요. 3회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했듯이 링킹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링킹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개요를 쭉 얘기했었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나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프로세서는 메모리를 읽으며 처리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헬로 월드라는 예제를 1회차에서 같이 봤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읽으며 처리한다 하면서 이제 헬로 월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헬로 실행 파일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을 오늘 다시 살펴보려고 1회차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글씨 크기가 조금 얇은데 그러니까 헬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요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그 전 과정들 중에 링킹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 해요. 이제 링킹 전에도 어떤 무언가 있겠죠? 이 전에도 뭔가 있을 거니까 이 앞에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하긴 할 거예요. 그 1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전에 있던 이제 파일들은 이제 소스 파일들이겠죠. C 언어로 예를 들면 얘네를 어떻게 어떤 파일을 변환해서 얘네들 어떻게 링킹을 해서 이제 헬로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링킹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링킹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빠르게 볼게요. 이제 설명을 위해서 두 개 코드를 가져왔어요. 이제 링킹이 뭐 말 그대로 뭔가 연결이잖아요. 연결하려면 사실 한 개로는 조금 얘기하기 힘들겠죠. 이제 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두 개를 뭔가 연결을 할 테니까 이렇게 두 개 예시를 일부러 두 개를 쪼개서 얘기를 해보려 해요. 이제 이 두 개 일단 1번에서의 목표는 이 두 개 C 언어 코드, main.c라는 코드, sum.c라는 코드 이 두 개를 갖고 이제 프로그라는, 그러니까 우리 예제로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치면 헬로에 해당하는 어떤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보려 해요. 먼저 할 얘기는 일단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치고 리눅스한테 시킨다 쳤을 때 이제 정확히는 GCC 같은 컴파일러겠죠? 얘네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줘야 이 얘네 둘을 갖고 이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 주냐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은 C 언어로 혹시 뭔가 복잡한 프로젝트라든가, 그러니까 복잡한이라는 게 이제 단일 뭐 main.c가 아닌 뭔가 다른 여기처럼 sum.c 같은 두 개 이상의 파일을 묶어서 뭔가 실행 파일 헬로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시면 사실 조금 헷갈리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얘기하면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뒤에 하나 더 적어주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저희가 그냥 뭐 예를 들어 혹시 백준을 만약 C 언어로 푸신다면 많이 뭐 이렇게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여담이지만 make 파일을 쓰긴 합니다. 이 C++ C++로 풀 때요. 뭐 하여튼 이렇게 두 개의 소스 코드를 주고 O라는 뭐 옵션을 줘서 프로그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시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없군요. 하여튼 저는 이 명령을 치면은 이 두 개 소스 코드를 통해 이 프로그라는 생성 파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빠르게 봐볼까요? 이제 최종 결과물인 이제 저희의 목표물 프로그는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명칭이 그래요. 뭐 말 그대로 실행 가능한 파일이죠. 실행 가능 이라는 의미고, 이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처음은 .c라는 소스 코드가 있을 건데 이 중간 과정에 오브젝트라는 파일 확장자명으로는 O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이걸 거쳐서 프로그라는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옆에 그림에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씩 뜯어보면은 먼저 트랜스레이터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가서 main.c라는 파일이 있으면은 먼저 트랜슬레이터,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슬레이터는 여기 보면 cpp, cc1, as 얘네 세 개를 합쳐서 트랜슬레이터라고 돼 있는 건데, 첫 번째 cpp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 C 프리프로세서에 해당합니다. 뭐 전처리기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여기 써있듯이 말 그대로 전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는 보통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묻고, 여기 써있듯이 define이라든가 저희 뭐 include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이거 스펠링 기본적으로 하는 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좀 h가 있죠. 이런 헤더 파일들을 싹 미리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데요. 이 C 프리프로세서라고 CPP라고 여기서는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파일은 .c에서 이제 .i라는 확장자로 바뀌게 돼요. 뭐 별거 없이 여기서 말하는 전처리 작업이 끝난 상태일 뿐이에요. 여전히 C 언어로 되어 있는 소스 코드, ASCII로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서 C 컴파일러, 뭐 이걸 왜 CC1이라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약칭이 돼 있어서 컴파일러, 이제 C 언어 소스 코드를 이제 어셈블리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셈블리, 이제 어셈블리. 그러니까 뭐 어셈블리 뭐죠? 뭐 무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S1, 뭐 S2, 뭐 이런 뭐 되게 긴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 코드, 어셈블리 소스 코드가 있죠. 걔네를 이제 바꿔줍니다. 이 C 컴파일러는 친구가. 그래서 .c에서 .i가 되고 얘가 이제 다시 .s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C 언어라는 소스 코드가 이제 어셈블리로 이제 언어가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어가 이제 기계어로 바꿔주겠죠. 기계어라는 건 이제 뭐 0110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그래서 여기부터는 바이너리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앞에까지는 사실 잘 보면은 써져 있는 데가 있죠. ASCII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바이너리. 그러니까 ASCII가 아니죠. ASCII가 아닌 정말 이진. 그래서 저희가 봐도 뭐 0111, 뭐 0111, 뭐 이렇게 도배돼 있어서 봐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의 코드 이제 파일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또 정리를 하면 .c에서 .i, 그다음 .s 얘를 오브젝트 파일이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쭉 과정을 거친 게 이 트랜스레이터였어요. 트랜스레이터스는 .c라는 어떤 소스 코드 원본이 있으면 얘를 다른 파일과 붙일 수 있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오브젝트 파일이 다른 파일과 붙일 수 있는 .5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트랜스레이트를 해주죠. 이런 파일이에요. 이게 이제 방금은 딱 하나의 C 확장자, 그러니까 뭐 여기로 예를 들면 main.c가 있겠죠. 얘에 대해서만 한 얘기인데 똑같은 과정이 sum.c에 대해서도 일어나요. 그럼 얘도 똑같이 뭐 그대로 가져가서 sum5가 되고 얘도 main.5가 됐다고 쳤을 때 여기까지가 트랜스레이터가 하는 역할이고 여기까지가 링커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1번 주제인 before the linking 전까지 일어나는 게 .c를 통해 .5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가 전 과정이고, 이제 링커가 이 여러 개 .5들을 묶어서 저희가 원하는 뭔가 executable, 그러니까 원하는 프로그라는 파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링킹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링커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의 .5들을 링커라는 애가 연결해줘서 프로그라는 파일을 만들어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5들을 링커가 어떻게 엮는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executable이라는 파일을 만드는 건지 이 과정에 집중한 거예요. 방금 말한 .c에서 .5까지 가는 뭐 .i네 뭐였죠? .s네 뭐 .5네 하는 얘네들은 일단 신경 쓰지 않아요. .c라는 파일에서 .5라는 파일로 잘 갔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딱 목표는 여러 가지 .5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 파일이라는 딱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 오늘은 이 과정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소스 파일 .c라는 소스 파일을 트랜스레이터를 거쳐서 .5라는 파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병렬적으로 일어나서 꼭 병렬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5라는 필요한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엮어서 executable 한 그런 파일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 이제 링킹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살펴본 거고, 이게 뭐 여기는 그러니까 방금 말한 .c가 .5가 되는 과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 이유나 이번 챕터가 그냥 딱 링킹이기 때문에 간단히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책 다른 부분에 어딘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루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링킹 이걸 쭉 해볼게요. 방금 계속 강조했듯이 오브젝트 파일들을 모아서 executable을 만든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링커라는 어떤 펑션 뭐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안에 .5라는 이제 인풋들이 있는 거죠. 얘가 어떤 executable. 이게 왜 얘만 executable 뭐 확장자 따로 안 쓰냐면은 뭐 예를 들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확장자가 없죠. 그냥 프로그면 프로그라고 있는 거고, 뭐 윈도우면 사실 뭐 exe라는 뭐 확장자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처럼 그냥 프로그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칭하게 묘해서 그냥 exec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확장자 따로 없어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담이었고, 오브젝트 파일을 인풋으로 executable 파일을 아웃풋으로 볼 수 있는 링커가 그런 역할, 중간 역할을 한다 라는 점을 이미지로 갖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링커가 방금 .5들을 묶어서 뭔가 가운데 있는 함수 상자 같은 역할을 한다 했는데,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저기 써있듯이 레솔루션과 리로케이션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솔루션 같은 게 써있듯이 일단은 용어는 조금 무시할게요. 그냥 느낌만 보면은 어떤 정의와 실제 참조, 얘네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대신 얘가 무조건 1대1 매핑이어야 한대요. 정확히는 참조에 대해서 꼭 하나의 정의만 딱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정의 여러 개가 있어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한 개로만 매핑이 되는 얘기예요. 리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은 사실 이쪽을 좀 더 위주로 얘기할 거거든요. 사실 이쪽 얘기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뭐 불량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리로케이션은 오늘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면은 사실 뭐 박어쌤이라고 언급해도 되나? 하여튼 3학년 박어쌤이래. 박컴구 뭐 이제 저랑 같은 3학년이신 분들 또는 뭐 박 교수님의 컴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1차에서 사실 나왔거든요. 이제 중간고사로서 뭔가 테이블 주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테이블 2개 줘가지고 얘네들이 합친 어떤 하나의 큰 테이블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정보를 갖고 실제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뭐 잘 채워넣는 뭐 그런 시험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걔가 리로케이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링커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 파일을 가져서 뭔가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에는 이런 정보가 담겨 있어요. 뭐 데이터가 몇 바이트다, 뭐 X 바이트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래서 여기 0번 주소 뭔가 기존으로 했을 때 이쯤에 데이터가 있으면 된다, 이쯤에 코드가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이거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얘네가 다 0번 주소일 수는 없으니까 얘를 여기다 붙이고 뭐 얘를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미지상 이렇게 붙였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 길이만큼 주소가 늘어나야 되는 뭐 얘가 L바이트면은 L 번이겠죠. 얘가 뭐 L1 해서 L2면 여기는 L1 플러스 L2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주소에 대한 상세한 변환,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합치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주소의 변동, 걔네를 담당해 주는 게 리로케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원서나 뭐 하여튼 교재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뭐 얘보다는 조금 더 아마 분량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따로 그냥 각자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오늘은 심벌 레졸루션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 해요. 그렇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링컨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제가 오늘 이것만 얘기를 쭉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같이 한다는 점을 그래도 까먹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링커가 계속 같은 그림인데 0.5라는 파일을 모아서 엑스큐터블 만든다 했는데 이 중간 과정 약간 지금은 블랙박스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레솔루션과 리로케이션이 일어난다. 내부적으로 이것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저는 뭐 오늘의 수업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잘 이 이미지를 기억하신다면 오브젝트 파일을 묶어서 CN 파일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링컨은 레졸루션과 리로케이션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상세한 내용은 사실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니까 저희가 뭐 시험을 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머리에 박혀있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필요하면은 점점 파고들면서 이제 찾아가면 되니까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뭐 AI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마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대로 수업을 끝나면은 안 되니까 일단 이 심벌 레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를 해보면은 근데 그 전에 오브젝트 파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한 0.5 얘네를 묶어서 들어가는 이 구조에서 인풋이 뭔지도 좀 알아봐야지. 얘는 사실 실행 파일 어쨌든 저희가 완성된 애고 그냥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풋과 중간의 과정들, 특히 오늘은 이 레솔루션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인 0.5 오브젝트 파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것도 사실 1강에서 했던 얘기인데 파일은 그냥 바이트 덩어리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비트 플러스 뭔가 그런 컨텍스트 약간 그런 맥락이라 했죠.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그냥 얘도 바이트 덩어리다. 근데 여기에 내가 플러스 뭔가 해석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 얘기를 그냥 장황하게 써져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바이트 덩어리고 뭐 잘 작업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걸 그냥 연결만 잘해주면 된다.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링커는 정말 말 그대로 그걸 링크해줘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 파일들을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름을 참 잘 지은 케이스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교재에서도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말한 그 바이트 덩어리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모듈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저도 그냥 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모듈이라 불러지고 얘가 디스크라는 공간 안에 있을 때 이게 파일이라고 한대요. 뭐 이거는 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냥 둘이 비슷한 개념인데 위치만 다르다. 디스크에 있냐 아니면 정말 그 순수한 그 바이트 덩어리만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모듈과 파일을 약간 혼동해서 쓸 수도 있다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D부터 쭉 오브젝트 파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일단 이 책에서는 여기 써있듯이 리눅스 유닉스의 ELF라는 형식을 따르는 그런 포맷으로 보여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이렇다는 건 뭐 사실 맥이나 윈도우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맷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내부의 기본 개념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ELF에서 해당하는 뭔가 A가 맥OS의 어떤 A 프라임에 해당하는 애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로서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는 거 뭐 그러니까 챕터에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언급을 해봤고, 오브젝트 파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엑스큐터블은 사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얘 있잖아요. 얘예요. 얘를 그냥 뒤에 사실 오브젝트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사실 오브젝트로 바꾸는 과정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메인으로 계속 얘기할 애는 이 리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일 것 같아요. 얘 같은 이 shared 오브젝트 파일은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동적 링킹을 다루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동적 링킹이면 반대로 스태틱 링킹이 있겠죠.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이 동적 링킹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교재 뒤에 동적 링킹까지 간다면은 조금 신경 써야겠지만, 일단 오늘 수업만 들을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은 얘 위로 갈 것 같다. 얘도 아마 얘기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결과물이니까. 최종 결과물도 오브젝트 파이다 정도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로케이터블 조금만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은 뭐 단어 이미 그대로예요. 다른 여러 가지 오브젝트 파일들과 묶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묶는 게 링커고, 그게 가능한 애들, 이제 파서블한 친구들이 리로케이터블이란 얘기죠.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나머지 형태는 오늘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가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아까 말한 ELF 포맷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맥북이나 뭐 윈도우 뭐 그런 데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얘를 대표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뭐 좀 많은데 ELF 헤더와 섹션들과 헤더 테이블로 저는 조금 나눴어요. 뭐 여기 엄밀하게는 전부 다 섹션이라 돼 있긴 하지만 하여튼 크게 세 가지로 덩어리로 나눴는데, 헤더는 저희 뭐 예를 들면은 뭐 HTTP 프로토콜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헤더라는 용어가 나오죠. 걔네랑 비슷해요. 어떤 메타데이터로서 이 ELF 테이블, 테이블 할까요? 섹션이 낫겠다. 섹션이라는 친구들의 어떤 전체적인 아웃라인, 뭔가 예를 들면은 총 바이트라든가 뭐 섹션이 몇 개라든가 뭐 진짜 있나요? 그 아마 적어놨을 텐데 뭐 시스템에 바이트 순서, 뭐 이거 아마 빅 리를 엔디안 뭐 그 얘기 같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뭔가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쫙 담겨있는 곳이 ELF 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섹션은 말 그대로 실제 데이터들이 쫙 저장돼 있어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코드도 있고요. 그런 애들이고, 섹션 헤더 테이블의 경우는 적혀있듯이 엔트리 뭐 위치 사이즈 이런 거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링커 작업 중에 첫 번째가 레솔루션이고, 이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심벌 레솔루션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리로케이터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점 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리로케이터블한 오브젝트 파일이었던 거죠. 이 안에는 아까 봤듯이 보면은 어딨니? 얘거든요. 얘가 사실 심벌 테이블을 약간 줄인 느낌이에요. 뭐 보면 SYM, TAB 이렇게 줄여져 있죠. 그래서 심벌 테이블이라는 의미를 갖는 테이블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심벌 레솔루션이라는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또 심볼이 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심볼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또 알아봐야겠죠. 이 심볼이 뭐고 이 리로케이트 오브젝트 파일에 있는 이 심볼 테이블이 어떤 관계인지, 걔네를 통해서 어떻게 뭘 해소하는지 자 알아봅시다. 또 세 가지 형태 심볼즈인데, 저희 약간 헷갈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오브젝트 파일도 세 종류가 있었어요. 리로케이터블이고 엑스큐터블 실행 파일, 그리고 뭐 shared 뭐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중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심볼,
얘가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 심볼, 엑스터널스, 뭐 로컬 심볼, 뭐 글로벌과 심볼, 글로벌이랑 로컬은 대충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약간 그런 감성이 느껴지죠. 감성을 적었네. 변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뒤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변수와 심볼은 좀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맥락인 것도 사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쭉 적혀 있는데 어떤 특정, 저희가 보고 있는 초점이 되는 어떤 오브젝트 파일 m이라고 하고 설명이 적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이 m이라는 목적 파일에서 definition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심볼이 이 m에 담겨 있는데, 뭔가 안 헷갈리게 x'이라는 어떤 다른 목적 파일을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뭐 기호를 써볼까요? a라는 심볼이 뭐다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a를 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 이 m이라는 다른 목적 파일을 임포트,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의 m에 정의돼 있지만 다른 데서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 정의돼 있는데 사용은 또 여기서 하는, 그러니까 C 코드로 치면은 그쵸, 뭐 sum.c에서 뭔가 글로벌 변수로 int a 뭐 count sum 아니다, 겹치니까 result 라는 값이 0으로 돼 있는데 얘를 main.c에서 뭐 불러서 이제 result에다가 플러스는 1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result가 정의는 여기 되는데 사용은 여기서 하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글로벌인 거고, externals는 얘랑 반대 느낌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다른 데 정의되어 있거든요.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x'에 이제 a가 정의되어 있는데 사용을 m에서 하는 거예요. 딱 반대죠. 그러니까 요걸로 다시 해가면 얘는 글로벌 심볼스인데 이 m 관점에서는, x' 관점에서는 얘가 externals인 거죠. 그냥 관계가 뒤집혀 있다, 그냥 시점차 정도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고, 로컬 심볼스는 좀 더 간단해요. 그냥 오직 m에서 정의되어 있고 m 안에서 노는 거예요. 여기 데피니션과 레퍼런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뭐 x' 썼으니까 x' 이런데 뭐 b 아니다 b b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뭐 y'에도 b가 없고 오직 m 안에서만 b를 정의하고 b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경계는 이제 뭐 데피니션이 없진 않을 테니까 데피니션인데 얘랑 레퍼런스,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가 같이 있냐 또는 이게 분리되어 있냐의 차이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 로컬로 갈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있는데, 아까 뭐 제가 사실 main.c 하면서 이제 C 언어 코드의 베리어블이랑 조금 비교를 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 왠지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단 로컬 쪽에서 얘기하면 사실 로컬 심볼과 로컬 베리어블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얘는 보시면 생성 시점이 언제냐면은 링커 전이니까 점 오브젝트 파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파일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컬 프로그램 베리어블은 잘 생각해보면 스택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런타임에. 그러니까 애초에 생성 시점이 완전 달라요. 얘는 컴파일러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애고, 로컬 프로그램 베리어블은 실행 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미 엑스큐터블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얘를 실행했을 때 런타임이고 거기서 스택에 관해서 생기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점이 다르고 완전 관심이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완전 다른 얘기다라는 거 책에서 강조돼 있어서 저도 같이 강조해봤어요. 근데 또 약간 예외가 이제 스태틱에 붙이면은 얘를 이제 스택에 저장하지 않고 똑같이 오브젝트 파일에 저장이 된다 해요. 그 정확한 위치는 데이터 혹은 BSS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아까
자세히 얘기 안 했거든요. 여기 지금 섹션들 각각 텍스트, 뭐 로드 데이터, BSS 이렇게 있죠. BSS 있고 하나 뭐였지? 하나 뭐였죠? 데이터 혹은 BSS. 네, 요 두 개, 이 두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이 어딘가에 있다. 스태틱을 붙인 순간 저 어딘가에 생겨버린다. 그래서 완전 다른 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땐 링커 관심사 된다는 건데, 로컬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같은 소스 코드인데 똑같이 스태틱 인트 X, 스태틱 인트 X예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 스코프로만 봐도, 그러니까 저희 상식으로, 컴퓨터적 상식을 봐도 다른 취급이죠, 사실. 그러니까 얘는 뭐 어찌됐든 0을 리턴할 거고 얘는 어찌됐든 1을 리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얘가 갑자기 중간에 얘 때문에 x는 1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별개 존재죠. 스태틱이 붙었지만 지역 변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돼야 되지만 심볼 테이블에는 이름이 유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왜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애매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아까 1대1 매핑을 무조건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잠깐 언급했거든요. 이제 데피니션과 레퍼런스가. 이걸 위해서는 지금 요거가 만약에 둘 다 똑같이 x는 0, x는 1이라는 두 개 정의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x를 뭔가 참고를 할 때 얘를 참고해야 돼, 얘를 참고해야 돼 라는 약간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약간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각각 이름이 유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x와 여기 x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노테이션은 아니지만 fx와 gx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같지 않아요. 얘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컴파일러는 이름을 그냥 바꾼대요. 간단하게 그냥 .1, .2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전달을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면 이제 유니크하죠. 그때는 이름이 다르니까요. 그냥 이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일하지 않게. 하여튼 그렇게 처리를 한다. 로컬 베리어블은 분명히 다르지만 스태틱으로 붙으면 같은 시점에 생기긴 하고, 뭐 이때 이름 유일하지 않게 뭐 이런저런 트릭을 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힘들어. 물 한 모금만요. 이게 녹화가 몇 분? 제가 방금 편집하면서 아마 끊겼을 수 있는데 몇 분 됐나 보려다가 녹화 종료를 눌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어붙이기를 하든가 편집이 갑자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젠장 제가 해야겠죠. 네, 잡담이 없고 그래서 몇 분 지난지 확인 못했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심볼 테이블은 뭔 얘기했지? 그쵸, 아까 이제 로컬 베리어블과 이제 링커의 로컬 심볼은 다르다. 로컬 붙었다고 같은 애는 아니다 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심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뭐 글로벌, 엑스터널, 로컬 심볼 뭔가 근데 이걸로 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살짝 드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심볼이 약간 불명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다음 거를 같이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볼 테이블이 이제 당연히 심볼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여러 심볼들을. 근데 이제 그 심볼들이 어떤 심볼 테이블 그러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심볼도 자연스럽게 좀 더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일단 심볼 테이블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근데 정확히는 심볼 테이블은 심볼의 배열을 가진 건 아니고 엔트리의 배열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엔트리는 사실 심볼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심볼만 딸랑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플러스 알파로 뭔가 링킹 우리가 하기 위한 레솔루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조금 더 같이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사실 심볼이라 적혀 있기도 한데 뭐 약간 부르기 나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말하지만 ELF에서의 뭐 규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규격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계속 강조를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볼게요. 주석이 잘 달려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을 제가 좀 잘라서 온 건데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스트링 테이블 오프셋이란 거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준 주소가 있고 여기서 얼마나 꺼진 이 거리에 따라서 여기에 딱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애가. 거리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치예요. 이 스트링 테이블까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 테이블이 뭔지는 제가 적어놨을까요? 잠시만요. 안 적어놨으면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라 해야 되니, 심볼에 해당하는 이름이 남겨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심볼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뭐 어떤 예시처럼 X,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름이 뭔지가 나와 있진 않아요. 이름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라는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진 않고, 얘를 통해서 점프를 해서 거기에 접근을 해보면은 X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디스턴스가 저장되어 있는 게 오프셋인 거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이 심볼 엔트리라는 정보에는 이름이 저장된 게 아니라 이름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준 거죠. 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야, 좀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이유를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은 타입을 고정시키기 위함 아닐까요? 뭐 이름이 막 갑자기, 왜냐면 시어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50자까지도 되거든요, 그 변수명이. 그러니까 이 심볼이 결국 변수명과 연결되는 애다 보니까 막 그렇게 글자 수 제한이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그런 거를 담을 수는 없으니까 거리로 대신 표현하지 않았나, 저희 추측이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뭐 말 그대로 타입이 펑션이니 데이터니 주석이 잘 달려 있어서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제가 설명을 좀 적어 놓은 거 따로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밸류 값, 밸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오프셋, 한마디로 거리거든요. 거리 또는 정말 실제 주소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섹션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는 이름까지의 거리였고, 실제 그 값 저장되어 있는 말 그대로 밸류가 저장되어 있는 건 섹션 어딘가일 거 아니에요. 어떤 0번 기준으로 또 어디까지 가면 되는지 그 거리가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all absolute address로 돼 있냐면은, 그건 이제 얘가 만약에 executabl일 때 그때는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다 연결돼 있어서 주소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 실제 주소가 적혀 있다 라는 의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외에 좀 더 설명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나머지는 대충 보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석만으로도.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있다. 얘가 실제 이 심볼의 구체적인 뭐랄까요, 구현체? 실체?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건 그건데, 이제 얘가 뭘 하냐고 하면은 링커가 처리해야 되는 애거든 결국. 왜냐하면 링커가 하는 게 심볼에 대한 레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볼에 책임이 있다는 거지. 이 심볼을 어떻게든 내가 처리를 하는 게 링커의 책임인 거죠. 그 처리를 하기 위한 정보들이 심볼 테이블에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심볼 레솔루션, 이제 오브젝트 대충 알았고 심볼 알았으니까 심볼
레졸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가보면 먼저 첫 번째 심볼의 종류 중에 아까 로컬 있었고 글로벌 있었죠. 또는 엑스턴, 엑스터널 스펠링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더 쉬운 로컬 먼저 빠르게 보면은 아까 로컬 같은 경우에는 모듈 M이 있으면은 그 안에 데피니션과 레퍼런스가 다 있다 했죠. 그러다 보니 그냥 이 안에서 다 해결하면 돼요. 그 안에서 해결하면 되고 컴파일러가 보장을 해준대요. 뭐 그래서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냥 정확히 M 안에 한 개면 한 개 딱 맞는 매칭이 되는 애가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별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뭐 굉장히 스트레이트 워드하다, 직관적이다 라고 책이 실제로 써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는 대충 넘어가고 이제 좀 이제 조금 난해한 글로벌 M의 뭐 데피니션이 있는데 다른 X 프라임의 레퍼런스가 있어서 얘가 사용하기 위해선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 뭐 화살표가 좀 시점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그런 과정. 이때는 어떻게 정보를 가져오냐라는 얘기인 거죠. 또 문제가 이때는 여러 곳에서 정의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C 언어 문법 상으로 아마 막히지 않나 싶은데 또는 아까 컴파일러가 x.1, x.2 하듯이 강제로 떨어뜨린다는 식으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int x는 1이 어딘가에 저장돼 있고 int x는 뭐 5, 뭐 이게 메인과 sum에 이게 이렇게 따로 저장되는 걸 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를 이제 같이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리눅스는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해놨어요.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저런 경우에선 이러이러한 순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컴파일레이션 룰이 있어요. 근데 그 룰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트롱 위크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정말로 뭐 제 생각에 스트롱 위크가 붙은 이유는 좀 더 개발자의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는 데가 스트롱이고 아닌 데가 위크로 돼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펑션은 크게 안 봐도 되고 요거 위주로 보면 되거든요. 일단 initialize가 돼 있고 uninitialized C 언어로 예를 들면 아까 계속 main과 sum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int x라는 뭔가 글로벌 베리어블을 정의했는데 는 1이라고 초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int x라고 했는데 초기화를 하진 않았어요. 얘는 위크고 얘는 스트롱인 거예요. 이런 정도의 느낌의 차이. 지우지 않고 그냥 살리고 옆에 설명 같이 덧붙여보면 첫 번째 룰은 여러 개 스트롱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int x는 1, 뭐 int x는 2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에러. 그러니까 개발자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짜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룰 1에 의해서 스트롱은 딱 한 개만 있음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한 개 이하 이미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룰 1에 의해. 그래서 룰 2를 보면 그래서 스트롱이 이제 한 개 이하인데 한 개 이하라는 거는 한 개거나 0개라는 얘기겠죠. 한 개가 있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얘를 따라가요. 얘가 스트롱 하니까 좀 직관적이죠. 여러 가지 위크가 있어봤자 난 강해. 주장이 강한 친구죠. 얘가 있어가지고 위크 다 누르고 스트롱 하나로 받아들이는 케이스고 0개 이제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들이 왕이 되려고 싸우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되게 무책임해 보이죠. 사실 아무거나 고른대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모른대요. 아무거나 고른대요. 근데 놀랍게 좀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저게 막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사실 이 규칙 봤을 때 아무거나라고? 뭐 이거 버그요? 버그인가? 이랬는데 예시를 보니까 생각보다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규칙이 뭐 완벽하진 않은가 봐. 이게 약간 보면은 버그가 좀 있고 헷갈릴만한 버그들이 좀 있어요. 같이 볼 건데 이 버그들 보면서 이 규칙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해보면서 해볼게요. 지금 얘네는 이제 다른 .c 파일이거든요. 여기 써있듯이 하나는 foo3.c, 하나는 var3.c, 뭐 흔한 외국식 뭐 소스 코드명인데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는데 힌트라긴 그렇고 녹화 강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잠깐 멈추고 볼 수 있다는 이점을 살려서 한 5초만 있다 얘기를 해보면 5, 4, 3, 2, 1, 땡 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는 얘네는 스트롱이에요. 그쵸? 함수와 초기화된 글로벌 변수니까요. 반대로 얘는 위크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x가 겹쳐서죠. 이제 f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를 호출하기 위함이니까. x가 겹친 건데 스트롱과 위크 딱 한 개씩이고 스트롱 한 개니까 그냥 얘가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그래서 f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f가 이 x의 값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x 값이 1, 5, 2, 1, 2라는 값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출력 값이 얘가 그대로 살아있냐 아니면 바뀌어가지고 바뀐 값이 출력됐냐라고 약간 모호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이 값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같은 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int x와 이 int x는 심볼 테이블상 같은 x예요. 단지 그 값이 처음에 만들 때 15, 1, 2, 3이란 값으로 매핑이 되어 있을 뿐 얘는 같은 심볼이기 때문에 같은 심볼에 대해서 얘를 바꿨죠. 얘가 15, 2, 1, 2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되게 미묘하죠. 전혀 의도했을 것 같지 않은 코드예요. 왜냐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값 잘 설정해 놨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는 f 함수를 거쳤던 x 값이 변해요. 의도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변수명들이 겹치다 보면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아마. 이 저자 책이 하고 싶은 말이. 얘는 그래도 뭐 좀 괜찮아요. 뭐 버그인 거 알면은 버그가 맞네라고 납득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예제가 살짝 충격적이에요. 다음 거 보면은 아까는 이제 스트롱이 있었어요. 위크도 있었지만 얘가 세니까 그냥 얘 받아들이면 된다로 됐는데 이번에는 둘 다 위크예요. 둘 다 위크는 아니다. 두 개 위크 데피니션이 아닌데 그렇게 써놨네. 왜냐면 보시면 x가 겹치거든요. 근데 얘는 스트롱이 맞지만 얘는 위크죠. 그러니까 얘를 따라간 게 맞는데 오타네요. 여기서 수정을 하면은 한 개의 위크 그리고 한 개의 스트롱이죠. 근데 문제가 앞에랑 뭐가 다르냐면은 타입이 달라요. 얘는 더블이고 얘는 인트예요. 다시 한번 룰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일단 스트롱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가 우선 적용이긴 할 거예요. 얘를 따르니까. 인트를 근데 생각하면 4바이트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x가 4바이트로 15, 1, 2, 뭐 3이란 값이 조금 위치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y가 그 밑에 똑같이 4바이트로 뭐 15, 1, 2가 아니네.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대요. 왜 굳이 y를 같이 지금 붙여놨게 해요? 얘네가 글로벌 변수면서 저장되는 구조가 x랑 y랑 붙어 있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테이블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아까 테이블 BSS인가요? 뭐 데이터인가? 하여튼
같이 붙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얘네 메모리상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뒤에서 결과 보고 얘기하겠지만 빅이냐 리를이냐에 따라 약간 결과가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일단 이따 설명할 테니까 붙어 있어요. 중요한 건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4바이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더블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얘는 8바이트거든요. 그 여기선 얘를 8바이트라 생각하고 마이너스 0.0을 대입해요.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지 않나요? 얘는 분명히 4바이트로 알고 있는데 8바이트로 해석해서 지금 라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정리하면은 4바이트짜리 변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8바이트 지금 라이트를 했어요. 메모리가 지금 오염됐죠? 오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오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는 명백한 사실 버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를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독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짤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정상 출력이 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에러를 띄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똑똑한 개발자님들이 이거를 워닝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가 의도했을 리가 없다, 너가 뭔가 실수를 했다 라는 의미로 워닝은 띄워주는데 에러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혹시 의도했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아니라서 컴파일이 되고 실행이 돼요. 놀랍게 제가 해봤어요. 이거 이게 진짜 되냐고?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돌려봤는데 되더라고요. 실행이 돼요. 워닝이 뜨긴 하는데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금 코드가 그런 버그가 일어나기 유도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막 X가 아니라 되게 뭐 뻔히 쓰임하는 표현은 뭐 랭스라든가 막 이렇게 되는 경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랭스의 이상값이 씌워지는 거죠.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룰상 그런 대형 버그가 날 수 있다는 점. 의도치 않은 메모리 오염이 발생한다는 점. 다행히 워닝은 띄워주니까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워닝 메모리 오염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메모리 오염 사실 해킹 위험도 있는 되게 아찔한 버그이긴 하거든요. 결국 해킹이란 것도 접근하면 안 되는 메모리 접근하면서 생긴 일이다 보니 그거에 한 가지 수단을 제공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굉장히 아찔한 버그죠. 이렇다는 거 되게 시연화가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런 버그들이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 규칙 조금 이해가 좀 와닿았을까요? 이제 규칙 적용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면서 좀 와닿았을 거라고 믿을게요. 믿고 이 규칙 심벌 레솔루션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기까지 얘기할 것 같고, 사실 이 뒤는 라이브러리 얘기인데 약간 번외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레솔루션 하긴 하는데 얘를 좀 더 우아하게 편하게 즉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실. 근데 굉장히 유용하니까 여기서 소개가 되고 뭐 안 쓰지 그러니까 어디서든 쓰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다른 리로케이션이 있었는데 얘 대신 뭐 얘가 된 이유는 그냥 레솔루션에서 끊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나? 왜냐면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더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대충 그러니까 이걸 쫙 봤을 때 뭐 별로 막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뭐 그냥 주소 잘 끼워 맞춤인데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링커가 그냥 해주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큰 그림으로서 레솔루션, 리로케이션 두 개를 한다를 그냥 기억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였어요. 어쨌든 레솔루션 아직 안 끝났어요. 레솔루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아하게 하는 방법으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링커가 계속 그리는 그림인데 쪼모라는 파일들을 모아서
엑스큐터블을 만든다. 근데 이 .5 말고도 라이브러리라는 조금 다른, 얘도 결국 목적 파일이긴 하죠. 어쨌든 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정확히 어떤 애인지, 우리 라이브러리 사실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사실 스탠다드 IO.h 얘도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렇게 부르니까 뭐 math.h라든가 뭐 그런 애들, 얘네가 정확히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근데 그거 얘가 왜 유용하고 뭐 우아한지 얘기하기 위해서 얘랑 비슷하게 같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뭔지 간단히 얘기하면은 오브젝트 파일들 여러 개를 묶어서 라이브러리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링커가 어떤 레퍼런스를 원할 때 얘를 봐서 얘가 있으면 되겠네 해서 얘를 딱 전달해 주는 느낌. 그럼 그냥 오브젝트 묶은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여러 오브젝트 그냥 따로따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하나 해서 막 한 100개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중에 딱 한 개 써도, 한 개 쓰면은 그 한 개만 그냥 딱 나와요. 그 최종 엑스큐터블에 추출이 돼서. 이 100개 전부 다 컴파일러서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점인데, 그게 다른 방법보다 어떤 점들에서 유리한지 다른 방법이랑 비교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컴파일러가 잘 구현이 돼 있어서 표준 함수들에 대해 그냥 싹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라는 느낌인데, 딱 봐도 이건 좀 별론데, 약간 별론디?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무래도 컴파일러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장난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뭐 이게 파스칼 같은 데서는 쓰인다곤 해요. 근데 왜 쓰이냐면은 표준 함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넘겨도 될 정도로 뭐 책임이 좀 작다는 얘기겠죠. C 언어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헤더 파일이 있다 보니 걔네를 다 컴파일러에 넣어버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복잡도 많이 늘 거고 표준 함수 들 때마다 버전이 바뀌어야 되니까 번거롭겠죠. 그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는 그냥 좀 별로다. C 언어에서는 별로 맞지 않다 라는 얘기고, 다른 나라에 대한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브젝트 파일로? 그러니까 다 때려 넣다 이제 오브젝트 파일로 때려 넣으면 되지 않냐? 라는 얘기인데, 일리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많다 했어요. 좀 헤더 파일들 보면만 생각해도 엄청 많은데, 얘를 하나로 딱 담았다 쳐볼게요. 얘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다 보니 얘를 통해서 뭔가 엑스큐터블을 만들면 그냥 얘네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생각해봐도 메모리 할당 낭비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용량도 그렇고. 나는 그냥 사실 알고 보니까 스탠다드 IO 좀만 얘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들만 써도 되는데 나는 쓸데없이 math.h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헤더 파일들을 싹 다 그냥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효율적이죠. 특히 C 언어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뭐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커널 만드는 쪽에서 쓰인다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C 언어에서는 조금 힘든 방식이죠. 그리고 네,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건데, 딱 필요한 거,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오브젝트 중에 필요한 애들만 쏙 뽑아서 주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적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묶여있기 때문에 얘만 콜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예시가 따로 넣지 않았네요.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말 있거든요. 파일 지정이 어렵지 않다.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조금 더 유용하게 만들자고 치면은 오브젝트 여러 개 담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얘는 IO에 관한 오브젝트다, 뭐 얘는 매스에 관한 오브젝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도 나눌 수 있잖아요. 헤더가 여러 개 나뉘어져 있듯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전부 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첫 번째 단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두 번째 단점은 잠시만요. 갑자기 내정지가 잠시만요. 내정지. 약간 설명 잘못한 느낌인데 빨리 라이브러리. 제가 왜 이걸 안 적어놨을까요? 힘들게. 왜 그랬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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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뒤에 예시가 있었네. 예시 보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런. 아하. 그래서 아까 이걸 좀 더 우아하게 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printf를 쓰고 싶으면 printf에 대한 목적 파일, scanf에 대한 목적 파일,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러면은 요거의 문제는 함수를 다 그럼 임포트 해줘야 돼요. 그거 뭔가를 만들 때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뒤에 붙는 요것들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IO였으면은 그냥 이렇게 됐겠죠. 얘가 알아서 뽑아줄 테니까. 정확히는 확장자 A이긴 하거든요. 라이브러리는 확장자 A를 쓴다고 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메모리 낭비는 피할 수 있겠지만 명령어가 복잡해진다 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라이브러리는 이 .a랑 확장자가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그냥 스탠다드 io.a 가명이긴 한데 가명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점만 모아서 단점은 해결한 뭔가 되게 이상적인 해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예시로 제가 뒤에 넣어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얘기했으면 됐는데 갑자기 괜히 옳다가지고 죄송한데 예시 같이 볼게요.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add vector c, 뭘 vector c 내용 보면 그냥 각 원소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이제 전역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각 함수를 몇 번 불렀나를 그냥 체크하는 전역 변수가 있는 그 정도 C 파일, 소스 파일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a로 만들어지죠. 이 명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첫 번째 줄을 통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고 그 목적 파일을 통해서 A라는 라이브러리를 묶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이런 목적 파일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헤더 파일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헤더 파일이 이제 어떤 거냐고 하면은 add 쭈루루 그러니까 함수 데피니션, 그러니까 int add 벡터가 int랑 int를 받아서 int를 반환한다라는 이런 시그니처만 있는 거를 헤더 파일을 하잖아요. 그거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쫙 정의해놓은 헤더가 벡터 h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벡터 .a의 그 펑션 1, 펑션 2 여기 묶으면 되지. 요걸 저장해 놓은 게 vector.c라는 거죠. h라는 거죠. 정의해 놓은 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평범한 메인 함수 잘 정해놨는데
주의할 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addbackc만 썼어요. 보면은 멀백c도 같이 합쳐서 사실 이 라이브러리에는 정확히는 여기다 쓸까요? addback이랑 그러니까 멀백이 있거든요. 각각 해당하는 목적 파일이 있고, 근데 여기서 얘만 썼어요.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옵션은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옵션은 그냥 목적 파일 라이브 벡터를 쓰기 위해서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EC라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메인 2.5 요거 컴파일한 거 있죠. 그쵸. 메인 함수 이렇게 컴파일한 애랑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프로그램 EC라는 파일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인 거지. 얘네들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 헤더에 있는 거 적절히 잘 뽑아내서 필요한 애만 쓸 거예요. 즉 멀백은 이 프로그램 EC에는 빠져 있겠죠. 그 과정 정리되어 있는 거 얘예요. 힘들어. 이제 메인 2.c에는 vector.h도 같이 있다 보니 얘네 둘을 잘 엮어서 아까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맨 처음에 main.c랑 sum.c 각각 가서 오브젝트 파일 만들었던 거, 뭐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main 2.5라는 애 만들어지고, 여기서 라이브 벡터 그러니까 main 2.5에다가 이제 특히 addback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라이브러리에서 얘만 쏙 빼와가지고 붙인다는 거죠. 멀백은 여기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게 포인트인 거죠. 이제 라이브러리 쓴 이점이 그런 데 있다 라는 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우리 평범한 요거 해당하는 애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H에서 printf랑 scanf만 딱 따오는 그런 경우 얘기겠죠. 여기서 printf만 scanf가 없으니까 printf만 잘 가져온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걔네를 링커가 잘 엮어서 넣어준다. 주의점이 조금 있는데, 편리한 만큼 조심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명령어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실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보시면은 만들어진 거 말고 결국 최종 프로그램 EC를 만들 때 두 개긴 하네요. 메인 2.5 라이브러리 vector.a 두 개 파일을 쓰고 있거든요. 이 순서가 조금 중요해요. 이거 두 개가 뒤바뀌면 아마 컴파일이 안 될 거예요.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인풋 파일의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조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 명령에 딱 만나서 리눅스가 해석을 해서 이제 파일을 만들 때 알고리즘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원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리부 올리는 데도 있어요. 그거 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결국 명령에서 인풋 파일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쭉 보면서 이 심볼 레솔루션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레퍼런스, 그러니까 A에 대한 레퍼런스가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심볼 테이블로 이제 A에 대한 데피니션을 찾아서 연결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같이 놨지만 만약 A 데피니션이 얘 뒤에서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심볼 레솔루션 하고 나서 이 데피니션이 나와버리면은 연결할 게 없는데 하고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데피니션이 먼저 오게 해야 돼요. 레퍼런스보다.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보면은 메인 2.5에서 요구하는 애는 이제 스탠다드 IOH는 뭐 원래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표준 함수니까 넘어가면은 필요한 의존성이 add back.c예요. 잠깐만, 순서가 반대로 말했나? 잠깐만요, 반대로 말했네.
잠시만요. 반대로 말했네요. 설명을 반대로 했네. 뭘 반대로 말했냐면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해소를 언제 하냐면은 그 데피니션을 만날 때 해소를 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데피니션 순서 보면 여기서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데피니션을 만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쭉 가면서 얘가 해소되지 않은 심볼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한마디로 투두들을 관리하는데 그거를 데피니션이 있는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을 만나면은 그때 해소를 시작해요. 해소를 시작해서 쫙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데피니션이 먼저 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아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목적 파일을 쓰지 않는다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1 좀 애매한데 O1, O2, O3가 있을 때 이 지금 투두를 봤는데 O2, O3는 필요 없어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무시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뒤에서 O2가 필요한데 그래서 투두에 넣었는데 끝까지 가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 투두가 안 비었어요. 그럼 이때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설명 한번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완전 틀렸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먼저 해야 돼요. 데피니션보다. 제가 이거 쓸 때 좀 헷갈렸나 본데 해소하는 과정이 데피니션을 만났을 때 해소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보면 확실하게 네 맞아요. 아카이브 때 그쵸. 이 라이브러리일 때 만날 때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퍼런스가 먼저 와야 된다. 데피니션보다. 데피니션을 만났을 때 해소 투두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순서 바뀌었냐고 하면은 라이브러리를 쓰는 이유가 아까 오브젝트를 판별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쓴다 했잖아요.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 투두가 되어 있고 맞는 애만 골라서 넣고 얘는 필요 없네 하면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내가 할 투두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건데 투두가 먼저 채워지려면 레퍼런스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데피니션보다. 반대로 데피니션보다 레퍼런스가 먼저 오는 순간 그러니까 투두가 들어간 시점이 여기인데 확인하는 시점이 여기다 보니 이미 날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원서에 다 적혀있고 아마 제가 그 정확한 알고리즘 여기서 제가 퉁쳐놓은 방법적 문제로 퉁쳐놨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원서에 적혀있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막. 적혀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틀렸어 이거. 레퍼런스가 먼저 와야 돼요. 먼저 데피니션보다 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게 저희는 오늘 지금 이제 레솔루션 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살펴봤고 이걸 위해서 오브젝트도 살펴보고 심볼도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링커가 뭘 하는지 살펴봤고 정리해 그래서 해보면 레솔루션은 데피니션과 레퍼런스를 잇는 과정이다. 로컬 글로벌 일단 로컬은 그냥 간단하게 글로벌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스트롱이냐 위크냐에 따라서 뭐 잘 적절히 규칙에 맞게 하기도 하고 방금 봤던 라이브러리 통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데피니션과 레퍼런스를 잇는 과정이라는 거 어찌됐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리로케이션 계속 있다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링커는 오브젝트 여러 개를
어떤 엑스큐터블을 만드는 과정이다. 링거가. 그 과정에서 레솔루션과 리로케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그림만 잘 가지고 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 궁금할 때 찾아보면 되니까. 오늘 강의가 녹강이다 보니 뭔가 1시간 넘은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뭐 녹강이니까 배속 기능 잘 써주시고 이거를 여러분이 언제 보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언제 수업이냐면은 이제 5월 7일 수업에 해당하는 녹화고요. 그 다음 주에 5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공지 올리겠지만 녹강 이것도 녹강 대체입니다. 이유는 축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축제를 즐겨야 하니까 녹강으로 대체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5월 14일부터 뭐 5월 언제니 16일까지는 저도 놀아야 하기 때문에 축제를 즐겨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녹화 강의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빠르면 주말엔 나와야겠네요. 주말까지는 그다음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21일에 보도록 되어 있네요. 그때 보고 이제 28일 보면은 어느새 벌써 CS 정규 스터디가 끝나가는군요. 벌써 절반 이상 왔어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축제 재밌게 즐기시고 22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